초등학교 수학 지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초등수학 지도 원리. 이번 시간에는 첨가의 의미와 합병의 의미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구체물이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구체물과 관련해서 초등수학에서 구체물을 사용해야 되는 근본적인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구체물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저절로 수학적인 개념 이해로 연결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체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했을 때 우리가 의도하는 수학 개념 형성에 보탬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3명이 기차에 앉아있다. 조금 있다가 1명이 더 탔다. 지금은 버스에 몇 명이 있을까? 이러한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상황에 포함된 행위는 첨가하는 액션이라는 것을 이 앞 화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첨가라고 말합니다. 첨가의 의미가 있다. 첨가의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증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오리 4마리와 오리 3마리를 결합하는 상황이죠. 오리가 연못 안에 3마리, 연못 밖에 4마리가 있다. 오리는 모두 몇 마리인가? 오리 4마리와 오리 3마리를 결합하는 상황. 그래서 이것을 우리 수학교육책에서 이것을 합병 상황입니다. 합병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병의 의미. 이렇게 말합니다. 합병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첨가의 의미와 합병의 의미의, 언어 구조상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첨가의 의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3명이 기차에 앉아있다. 조금 있다가 1명이 더 탔다. 지금은 버스에 몇 명이 있을까? 오리가 연못 안에 3마리, 연못 밖에 4마리가 있다. 오리는 모두 몇 마리 있나요? 먼저 두 상황 중에서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는 상황은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왼쪽 첨가의 의미죠. 첨가의 의미는 시간적인 경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있다가, 지금은. 이게 이 처음에, 조금 있다가, 지금은 이러한 핵심 어구가 들어있는 게 바로 첨가의 의미의 언어 구조의 특징입니다. 시간의 경과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조금 있다가, 지금은. 그러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양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양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3명이 앉아 있었다. 처음에 양이 3명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조금 있다가 1명이 더 탔다. 1명이 더 탔다. 이 우리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있다가 1명이 더 탄 게 바로 액션이 되겠죠. 첨가하는 액션이 두 번째 양이 되겠습니다. 최종량은 지금은 버스에 몇 명이 있을까요? 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지금은 세 번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양이 나타나고 서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구체적인 액션, 행위를 나타내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조금 있다가죠. 조금 있다가 1명이 더 탔으니까 그 안에서 첨가하는 액션이 나와죠. 그것을 플러스 1로 나중에 개념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우리 합병의 의미에는 시간적 경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오리 4마리와 오리 3마리가 동시에 존재하죠. 동시에. 즉 시간적인 경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두 번째 차이점. 이 첨가의 의미에서는 행위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문장 진수래가 직접 나타난 거죠. 처음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1명이 탔다. 행위가 두 번째 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덧셈은 하나를 더하는, 하나가 더 늘어나는 그 액션이 바로 덧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첨가에서는요. 처음부터 4개와 3개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액션도 어떤 액션을 유발하는 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에 있어요? 모두 몇 마리인가요? 모두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2개를 결합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첨가의 의미에서는 행위를 첨가라고 써놨고, 합병 의미에서는 합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써놨어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수학교육책에서는 이 두 번째 첨가, 합병의 의미를 부분 전체 관계로 기술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덧셈의 의미를 가르치는데, 뭐 이것을 액션이 포함된 합병의 의미로 볼 것인가, 부분 전체 관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덧셈이라는 조작 개념은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추상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합병의 의미를 저는 액션, 결합하는 액션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덧셈의 개념을 가르치는데 2가지 상황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상황, 첨가의 의미가 담겨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시간적인 경과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금 있다가의 액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번째 덧셈 개념의 의미는 합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합병의 의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양이 나타나지 않고 두 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양이 모두 몇 개인지 물어보면서 결합하는, 합병하는 행위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이 합병하는 이 결합하는 행위를 통해서 덧셈이란 개념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덧셈 개념을 행위를 추상화해서 구성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몇 가지 초등학교의 교육의 현상을 살펴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구체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숫자 3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하나, 둘, 셋. 학생들이 물건을 세는 행위를 추상화해서 3이라는 개념이 구성된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3은 없습니다. 주사위 3개가 구슬이 3개 있습니다. 이 구슬 3개가 3인가요? 3 아닙니다. 그럼 뭐가 3인가요? 이 구슬을 세는 인간의 행위, 하나, 둘, 셋. 그 행위를 추상한 게 바로 3의 개념인 거죠. 덧셈. 이렇게 씁니다. 이게 덧셈인가요? 덧셈을 나타낸 키워죠. 그리고 이게 덧셈이라는 것은 어디를 봐도 이 자체가 덧셈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이 의무적으로 만들어낸 사회적 규약인 거죠. 아이들에게 덧셈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덧셈을 이해했다? 덧셈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은 구체물 활동을 시켜야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 초등학교 수학에서 구체물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구체물을 가지고만 있으면 저절로 어떤 개념이 습득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포르쉐를 타고 있어도 운전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구체적인 구체물 교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구체물을 사용해서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액션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액션을. 학생들에게 바둑돌 3개가 있습니다. 바둑돌 2개를 이렇게 첨가해보거나 결합해보는 액션을 하게 하면 우리 뇌에는 2가지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그 정적인 이미지. 이 그림, 제가 방금 그린 이 그림에 대한 멘탈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 이미지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행위, 역동적, 다이나믹한 액션이 또 저장이 됩니다. 결국 이 역동적 행위, 우리 뇌 속에 저장된 이 역동적 행위 자체가 바로 덧셈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3 더하기 1, 이 덧셈 기호를 볼 때 뇌에 저장되어 있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꺼내서 덧셈이 이런 거구나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왜 구체물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구체물은 행동의 추상화를 가능하게 한 교수학적 장치입니다. 구체물을 이용할 때 행동의 추상화를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구체물은 단지 장난감일 뿐입니다. 놀이일 뿐입니다. 즐겁게는 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에 남겨야 할, 잔상으로 남아야 할 것은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3개가 있었다. 1개가 더 늘어났다. 더 증가했다. 첨가됐다는 이 행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왼쪽에 사탕이 4개 있다. 오른쪽에 3개 있다. 결합하면 모두 몇 개인가? 이 결합하는 액션, 첨가하는 액션, 이 2가지 액션을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의 덧셈 개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덧셈의 2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덧셈의 2가지 의미는 첨가의 의미와 합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의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첨가의 의미, 합병의 의미는 첨가는 액션의 다음에 합병하는 액션을 통해서 덧셈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덧셈을 가르친 다음에 학생을 한 명 물어보고 넌 덧셈을 뭐라고 생각하느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과 3개가 있잖아요. 1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덧셈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덧셈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가 덧셈이요. 처음에 3개가 가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1개를 더 주었어요. 이렇게 첨가하는 액션을 나타냈다면 그 아이는 덧셈 개념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덧셈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덧셈 개념의 2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하실 사항은 덧셈 개념은 조작적인 개념으로 행위를 통해서 추상화된다. 이 명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